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지난 한 주간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LA 카운티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자 이번 주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LA 카운티 입원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500명대 입원 환자 수를 기록하면서 또 병상 부족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일요일인 어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다시 의무화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와 베이 지역, 네바다주 도시들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역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참석할 미 체조 대표팀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와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내 백신 미접종자들이 이미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들보다 오히려 델타 변이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서부 지역 산불이 확대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산불만 80개로 늘었습니다. 특히 오레곤주가 최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 산불로 대한민국 서울 면적의 8배 달하는 규모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한편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 이렇게 산불 피해까지 커지자 물 부족 현상이 점차 현실화되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강제 절수령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빈 뉴스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한 리콜 선거일이 9월 14일로 확정된 가운데 이번 선거에 나서는 출마 후보자들이 최소 4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이 해킹 청부업자들을 고용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사이버 작전을 벌이고 있다며 중국을 강력히 비난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공언했습니다. 지난 주말 한인타운 내 찜질방인 위스파 앞에서 성소수자의 여탕 출입 문제를 놓고 또 격렬한 시위가 벌어져 시위대 수십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의 컨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여전히 난무하고 있어 그 폐해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기간 일본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일 대면 정상회담도 추후로 미뤄졌습니다. 한국 정치권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여야 대선 주자들의 경쟁 구도가 양강 구도에서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3강 구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텍사스와의 더블헤더 첫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 호투하고 팀이 5대0으로 승리하면서 시즌 첫 완봉승으로 9승째를 기록했습니다. PGA 투어 디오픈에서 미국의 콜린 모리카와 선수가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PGA 챔피언십에 이어 두 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전 세계 성장률이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큰 폭으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47.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대체로 맑겠고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양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7월 19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지난주 내내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저희가 계속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을 또다시 뉴스 첫머리에 전해드리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한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 감염자, 신규 감염자 숫자가 일주일간 10,000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처음 나타난 10,000명이란 숫자로 델타 변이 확산으로 백신 미접종자들이 감염될 수 있다는 경종을 울리는 신호이자 이 같은 현 추세를 꺾기 위한 보건국의 노력을 한층 부각시키는 숫자다라고 LA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신규 감염자 숫자는 1,827명, 그리고 일요일 감염자 수는
1636명 신규 감염자로 기록됐습니다. 주말 수치인데도 1,500명을 넘어선 것, 확산세가 크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숫자입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LA 카운티의 코로나 신규 감염은 인구 10만 명당 101명으로 지난 6월 15일 일주일에 12건에서 거의 10배 이상이 크게 뛰어오른 것입니다. 절정이었던 순간과 비교하면 아직 적은 숫자다라고 비교할 수 있겠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문제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위험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지난 6개월간 보고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99.6%는 백신을 맞지 않은 주민들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에서 미 전역에서 감염자가 이렇게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제2의 대유행 사태 재발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건당국자는 특히 백신 미접종자들의 감염 증가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일어날 일이 걱정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은 지난 16일 신규 확진자 수를 7만 9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보다 3배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달 말 10,000명대까지 떨어졌던 것을 고려하면 확연한 재급증세가 시작된 셈입니다. 미국 공중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비베크 머시 공중보건서비스 단장은 CNN과 폭스뉴스에 출연해 최근 사망자의 99.5%가 미접종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을 맞는다면 입원과 사망으로부터 잘 보호받겠지만 접종하지 않으면 불행히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am worried about what is to come because we are seeing increasing cases among the unvaccinated in particular.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49%, 접종 가능 나이인 12세 이상을 보면 5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백신 접종은 최근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머시 단장은 온라인에서의 허위 정보 확산이 백신 접종을 막고 있다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미접종자 사이에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며 SNS 플랫폼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까지 언급했습니다. They're killing people. I mean, it really, look, the only pandemic we have is among the unvaccinated. And they're killing people. 하지만 플랫폼 회사들이 허위 정보 차단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하더라도 이미 퍼질 대로 퍼진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에는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LA 카운티가 어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게 됩니다. 마스크를 실내에서 착용해야 하는 규정으로 전면 복귀한 것입니다. LA 카운티의 착용 규정은 영화관, 상점, 체육관, 사무실 등 실내 공공장소와 식당에서 먹고 마시지 않을 때는 예외 없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면제 대상 있지요. 2세 미만 어린이뿐입니다. 1살 어린이만 면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권고사항입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이 마스크 착용 재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이 규정을 제대로 따라줄 것인지 여부와 규정을 잘 지킨다고 해도 신규 확진 숫자가 줄지 않았을 경우의 대책입니다. 이렇게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마스크 의무화가 제기됐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사실상 없습니다. 경찰도 단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로 크고 작은 싸움을 목격했던 비즈니스 업주들도 마스크 착용 그냥 넘어가기로 합니다. 주민들 스스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의 알렉스 비아누에바 국장은 카운티 공중보건국의 명령을 집행할 권한은 있다며 하지만 셰리프 예산 부족으로 단속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준수를 요청한다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세인 미국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 입원 환자가 속출하는 것은 백신 미접종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41개 병원 그룹 어드밴트 헬스에 따르면 올 들어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 12,700명 가운데 97%가 백신을 아예 안 맞거나 일부만 맞은 것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다른 병원 그룹인 HCA 헬스케어도 입원 환자 중 백신 접종자는 1%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보고됐습니다. 한 관계자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의 자연적 상황으로 볼 때 미접종자가 입원 환자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일주일 기준으로 코로나로 입원하는 환자가 하루 평균 3,000명 정도로 전주와 비교할 때 36% 뛰어올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접종을 마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제도가 한국에서 시행 중이죠. 한국 정부가 현재 격리 면제자 중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면서 위험성을 평가하고 제도 중단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격리 면제를 받은 입국자 가운데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제도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자가격리 면제 시스템 쪽의 문제 가능성에 대해서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일단 결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접종 효과성에 기반해서 한국을 비롯해 각국에서 격리 면제 체계를 변동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커서 다시 중단해야 할지 아니면 일상 회복을 위해 체계를 유지해야 할지 향후 위험성을 평가하며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온건조한 기후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북가주에서 여러 개의 산불들이 확산되고 남가주도 산불 발생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플루마스 카운티 대형 슈가 산불이 10만 5천 에이커를 태우고 올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10만 에이커를 태운 첫 산불이 됐습니다. 연방 산림과 서비스국은 캘리포니아에서 산불로 10만 에이커가 전소되는 것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최악의 산불 시즌이었던 지난해 숫자를 올해 이미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가주에서 산불 위험 우려가 높아 산불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산타바바라와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 그리고 벤츄라 카운티 산악 지역에 몬순에 따른 뇌우의 번개까지 산불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산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미 서부 지역에 대형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서부 전역에 산불이 확대되면서 서울 면적 8배 달하는 규모가 잿더미로 변한 상태입니다. 몬타나 18개, 아이다호 17개, 캘리포니아와 오레건이 각각 9개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산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폭염으로 산불도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캘리포니아부터 몬타나 이르기까지 폭염과 마른 벼락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이번 주 후반까지 또 폭염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예보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리건과 로키 산맥 북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까지 발령된 상태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마른 번개로 인해서 건조한 지역에 새로운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오레건주가 현재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도 현재 진화율 0%로 테머렉 지역에는 추가 대피 명령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수백 명이 투입돼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불길 잡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7세까지 부양자녀를 둔 미 전국 3,600만 가구에 대한 첫 번째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자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자녀 1인당 매달 250에서 300달러씩 6개월 동안 지급되는 부양자녀 현금 지원금인 차일드 텍스 크레딧의 1차 페이먼트가 3,600만 가구에 지급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현금 지원을 통해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6세 미만 자녀에게는 월 300달러, 그리고 6세에서 17세 자녀에게는 월 250달러씩 7월 15일부터 시작해 12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청소년 추방유예 다카가 불법이라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인사회를 비롯해 이민자 커뮤니티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지방법원의 앤드류 해넌 판사는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다카 제도가 마련될 때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됐다며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는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미 다카에 등록한 65만 명의 경우 상급심 판결까지는 혜택을 유지할 수 있지만 신규 신청의 경우 이번 판결로 전격 신규 신청이 중단됐습니다. 또 신규 신청에 들어갔거나 해외로 나간 다카 수혜자 귀국 여부 역시 아직 불확실한 상태로 이민 서비스국의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깊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현행 다카 수혜자들에게 영향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만 젊은 이민자들에게는 불확실한 미래로 내던져진 것이다 라고 이번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직 연방의회만이 다카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획득을 위한 영구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한인타운 내 찜질방 위스파 앞에서 성소수자의 스파 여탕 출입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복한 시위대 수십 명은 체포됐습니다. 정효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인타운 위스파 앞에서 지난 주말 또다시 성소수자 권리를 둘러싸고 찬반 시위대가 격돌했습니다. 위스파 앞에서 격렬 시위가 열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달 초에도 위스파 앞에서 트랜스젠더 권리 옹호자들과 반대자들 간의 유혈 충돌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토요일이던 지난 17일 오전 2700 위셔블바드에 위치한 위스파 앞에서 성소수자 권리를 둘러싸고 기독교 단체 중심의 시위대와 성소수자 권리를 옹호하는 시위대가 대립하면서 LA 경찰국은 17일 오전 일찌감치 위셔와 사우스 램파트 교차로 지점을 시위존으로 명명했고 시위대들이 진압에 나선 경찰을 향해 연기탄을 발사하고 물체를 던지면서 경찰은 17일 오전 11시경 시위를 불법으로 선포하고 시위대를 해산시켰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라 순순히 시위 현장을 떠났지만 많은 시위 참가자들이 해산 명령에 거부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4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스턴건과 페퍼스프레이, 칼 등 다량의 무기를 회수했습니다. 경찰은 토요일 시위가 격화되자 시위 현장 주변에 있던 주민들에게 경보 메시지를 발령하고 시위 현장 주변을 떠나지 않으면 체포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위스파는 지난달 트랜스젠더의 여탕 출입을 허용하면서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당시 여탕에 있던 여성 손님들이 트랜스젠더의 출입에 거세게 항의하며 환불을 요구했고 지난달 26일 관련 영상이 SNS에 게재되면서 성소수자 찬반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위스파 측은 논란이 커지자 성명을 내고 성과 인종을 토대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주법으로 인해 성 전환자의 출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주법에 따라 성은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성 정체성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LA 도심에도 많은 성 전환자들이 있고 이들 중에 일부는 스파를 즐겨 찾고 있다며 위스파는 모든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의 한국식 찜질방인 위스파는 지난 2015년 유명 톡쇼 진행자인 코난 오브라이언과 미나리의 한인 배우 스티븐 연이 스파를 이용하는 장면을 방송에 소개하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 예능 프로그램 등 다양한 컨텐츠를 서비스하는 불법 사이트들이 난무하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전하죠.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은 이번 주 3차례에 걸쳐서 미주 한인사회 불법 사이트 현황과 폐해를 짚어보는 시간을 시리즈로 특집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불법 사이트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대부분의 미주 한인들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 예능 프로그램 등을 보며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면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면서 더 많은 한인들의 스트리밍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허나 클릭 하나로 거의 실시간으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볼 수 있는 불법 사이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한인들의 불법 사이트 이용이 폭증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며 미주 한인 사회에 잠재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TV 등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셋탑박스 등을 이용해 한국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불법 사이트들이 성업 중입니다. 미주 사회에서 우후죽순 생겨나는 사이트 중에 거의 대부분이 불법이지만 한인 대다수는 자신이 이용하는 사이트가 불법 사이트인지 모르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예능이나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 같은 데서 시청하고 있어요. 팬데믹 동안에 가장 손쉽게 컨텐츠를 찾아볼 수 있어서요. 아무래도 다른 유료 사이트들과 비교해서 사용료가 없어서 좋은 것 같고요. 대표적인 불법 셋탑박스 서비스인 바로TV의 경우 월 19달러 99센트의 이용료를 부과해가며 수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SBS와 KBS, MBC 같은 한국 지상파 3사 방송사와 드라마와 예능을 비롯해 영화, 넷플릭스 등 온갖 컨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며 사업 중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극장 관람이 줄면서 지난 한 해에는 불법 복제물 시장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서도 불법 사이트에 간단히 접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법 복제물 피해가 가장 심각한 분야는 영화입니다. 최근 오스카를 수상한 영화 미나리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유포되면서 배우 윤여정 씨가 불법 사이트 접속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기 위해 불법 사이트를 찾는 한인 젊은 층도 많습니다. 20대 후반의 박 씨는 별도의 계정과 요금 없이 무료로 NBA 농구 경기 등을 보기 위해 불법 사이트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Yeah, if we can't find anything, I guess that goes for movies too. If we can't find it anywhere, then we just go on Google and search in some random website like streaming. 불법 복제물 데이터 조사업체 무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산 전보다 불법 사이트 방문 횟수는 66% 늘어났습니다. 불법 웹사이트 접속률은 미주가 전 세계에서 으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당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져가고 있으며 이미 피해 한인들이 속속히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국 미주 한인 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차단과 불법 사이트에 대한 법적인 조치, 그리고 이용자들의 사용 중지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7월 19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남가주는 다소 후텁지근한 더위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엔텔로밸리와 산간 지역 등 일부 지역에 기습적인 소나기가 내렸죠. 오늘 오후에도 역시 사막을 비롯한 일부 지역 소나기 지나겠고 나머지 지역은 부분적으로 약간의 구름이 끼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남가주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예년 기온을 웃돌아서 지난주보다 더워지겠습니다. 특히 목요일부터 주말까지는 고온건조한 이곳 캘리포니아의 전형적인 여름 날씨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후텁지근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8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2도, 68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6도, 67도, 해안 지역은 76도, 66도 되겠습니다. 한국 오늘 전국에 대체로 흐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6도, 낮 최고 기온은 94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K5의 경쟁자는 K5 자신뿐, 터보 엔진을 장착한 기아 K5,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입니다. 이 쿼드 정상이 모이는 첫 대면 회담은 오늘 9월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쿼드 정상회담에선 중국을 염두에 둔 인프라 정비 협력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제3국 제공 등을 의제로 한 협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 결성한 협의체입니다. 미국과 동맹국이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해킹을 비롯해 각종 사이버 공격을 중국의 소용으로 규정하며 맹공에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아침 성명을 내고 올해 초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메일 서버 소프트웨어인 익스체인지를 겨냥한 해킹 공격 배후로 중국 국가안전부와 연계 해커를 지목한 것입니다. 또 미국 기업을 상대로 수백만 달러를 갈취하는 랜섬웨어 공격 시도를 비롯해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각종 사이버 공격에 연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동맹인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도 중국 비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 규탄에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한 것이며 특히 나토가 동참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맹을 최대한 규합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에 나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가 이 사이버 공격 대응의 영역에도 적용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유럽을 방문해 유럽연합과 나토 등의 대중압박 동참을 적극 설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어떤 대가를 치를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중국과 깊은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동맹국과 함께 중국에 맞서는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쿠바 관타나모 해군기지 수용소 수감자 1명을 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대선 기간 인권 탄압 비판을 받아온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 이뤄진 첫 번째 송환 사례입니다. 관타나모 수감자인 50대 중반의 압둘 라티프 나시리를 본국인 모로코로 돌려보냈습니다. 관타나모 수용소는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자 부시 당시 대통령이 테러 용의자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 연 시설입니다. 그러나 고문과 가혹한 신문 때문에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고 오바마 행정부가 폐쇄를 추진했지만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곳 수감자는 약 800명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197명이 석방되는 등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상위 플랫폼 업체인 줌이 클라우드 기반의 콜센터 운영사인 파이브나인을 주식 교환하는 방식으로 147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줌의 인수합병 중 최대 규모라고 로이터 통신은 어제 보도했습니다. 줌은 성명을 통해 이번 인수는 기업 고객에 대한 줌의 영향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240억 달러 규모의 콜센터 시장을 이 사업에 추가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가속화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무부가 10수년간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부서를 운영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계 직원들을 별다른 혐의점 없이 감시하고 조사했다는 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의 로저 위커 의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무부 부서 조사 위협 관리 서비스는 적절한 권한 없이 상무부 직원들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그 대상은 동남아시아계에 편중됐다라고 CNN이 보도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조직 내 안보 위협 적발 능력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없이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지적됐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 제롬 파월 현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정부가 파월 의장 교체가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서 현상 유지를 택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7일 이 매체가 최근 경제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36명이 바이든 정부가 파월 의장을 재선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90%라는 높은 비율로 파월 의장의 연임을 예상한 것입니다. 워싱턴 DC를 방문한 텍사스주 의회 민주당 하원 의원단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원이 5명으로 늘었습니다. 의원단에 포함된 트레이 마티네스 피셔 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된 의원 수는 총 5명으로 늘었습니다. 텍사스주 민주당 하원 의원단 50여 명이 텍사스 주의회에서 공화당 주도로 추진 중인 투표 제한 법안 표결을 무살시키기 위해서 단체로 워싱턴 DC를 방문했는데 이 가운데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면담하기도 했는데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지 모른 주 의원들과 면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워싱턴 방문은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켜 공화당이 추진하는 법안 투표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워싱턴 DC로 방문한 것인데요. 해리스 부통령과 면담은 했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검사와 격리가 현재 불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직원들 모두 백신 접종을 마쳤기 때문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 시간으로 19일부터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죠. 셔먼 부장관은 중국 방문도 추진했지만 중국과의 조율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2인자인 웬디 셔먼 부장관이 이번 주에 일본과 한국 그리고 몽골을 방문합니다.
주로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의 안보 문제에 대한 한미일 3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그러나 셔먼 부장관이 중국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홍콩 언론은 셔먼 부장관이 텐진에서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만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외교장관 회담 개최부터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셔먼 부장관의 중국 방문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 측 고위 관리와의 면담 일정을 잡는 데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다 미국은 홍콩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 관리 7명을 또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미국 내 자산도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어렵사리 셔먼 부장관의 방중이 성사된다면 지난 3월 알래스카 담판 이후 넉 달 만의 접촉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중이 직접 만나는 자리에서 남북 문제가 논의될 수 있어 관심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미국의 건설 공사 수주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원자재 가격 불확실성으로 공사 입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으로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로 관급 공사를 해왔던 캘리포니아주 건설사 하퍼 컨스트럭션은 입찰 당시에 예상을 넘는 원자재 비용을 적지 않게 지출해왔다며 현재의 상황은 거의 도박이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입찰 때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을 선해 공사를 낙찰받는 데 성공해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칩 부족으로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일부 중고차는 같은 모델의 신차 권장 소비자 가격인 MSRP보다 높은 거래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경제 매체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신차의 공급 차질에 중고차 재고 부족까지 겹쳐서 일부 인기 모델 중고차 가격은 신차에 대한 제조사의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 기아 텔룰라이드와 토요타의 툰드라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제시했습니다. 이들 차량은 중고차가 신차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 수천 달러나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가상각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최근 중고차 시장 현상에 대해서 경제적 중력의 법칙이 거부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중고차 가격과 신차의 가격 차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2021-2022년형 37,327대에 대해서 연료펌프 결함을 이유로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현대차 엘라바마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들입니다. 현대 산타페, 소나타 N라인, 기아 소렌토와 K5 GT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K5 GT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모델에서 연료 냄새가 감지됐고 정밀 조사 결과 조립 단계에서 고압 연료 펌프, 연료 레일을 연결하는 파이프가 결함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포드의 중형 SUV 익스플로러가 전 세계적으로 77만 대에 대해서 리콜이 됩니다. 운전대 이슈인데요. 13년부터 17년 사이에 생산된 익스플로러 77만 5천 대가 운전대 고장 문제로 리콜한다고 포드 측이 밝혔습니다. LA 등 미주 노선 취향 계획과 함께 LA 한인들도 투자자로 참여해서 관심을 모은 한국의 신생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국제 항공 운송 사업 운항 증명을 받았습니다. 한국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안전 운항 체계 검사를 완료하고 항공안전법에 따라 운항 증명을 발급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 운항 증명은 항공 운송 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 개시 전에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이나 시설, 장비와 또 운항 정비지 지원 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일종의 안전 면허입니다. 이 중장거리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프레미아는 김포 제주 노선에 첫 취항할 예정이고 빠르면 내년 중으로 LA 인천 노선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의 워터파크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를 포함해 29명이 병원으로 후송되는 등 7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화학물질에 노출됐습니다. 휴스턴 지역의 워터파크인 식스플래그 허리케인 하버 스플래시타운에서 일부 행락객들이 유독물질에 노출돼 호흡곤란, 피부염증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지금 전화에 최세영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네. 오늘도 스포츠 소식 전해주셔야죠. 올림픽 소식 먼저 갈까요? 네, 따끈따끈한 올림픽 소식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도쿄올림픽이 결국은 개막을 하잖아요. 네, 다음 주에. 이번 주네요. 그래서 8월 9일까지 열전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참 32회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무관중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약간은 좀 긴 빠진 그런 대회가 아니겠나 하는 그런 염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러나 아무튼 이왕 시작하기로 한 거 좋은 성공적인 그런 올림픽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금요일 8시죠? 그 현지 시간이니까 여기 시간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올림픽 그 개막식이 열리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한국 소식이 아무래도 제일 궁금한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29개 종목에서 232명의 선수단이 참가를 하면서 메달 사냥에 나간다 이렇게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자, 그래서 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금메달 예상 종목을 좀 알아봤더니 역시 그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총 그 메달 그 희망 그러니까 희망이 7개입니다. 금메달 7개로서 10위 이상 입상하는 것이 목표가 돼 있고요. 거기에 효자가 누가 될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종목이 양궁에서 현재까지 40개 넘는 그 금메달 중에서 한국이 23개를 획득을 했어요. 그리고 그 5종목에서 금메달을 사냥을 하게 돼 있는데 양궁이 일단은 그 금메달 받이 될 것이다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격에서도 지금까지 16개 메달 중에를 획득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진종호 선수가 2008년 베이징 대회부터 3연속 금메달을 따고 있기 때문에 한국 선수의 그 메달 기록을 세울지가 굉장히 좀 관심이 가고 있고요. 태권도도 역시 효자 종목이죠. 6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만 모두 금메달 후보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류현진 선수 후반기 시작하면서 저희 걱정 많이 했는데 잘했죠? 대단히 잘했죠. 아주 대단히 잘했어요. 7인 네. 동안 무실점 완봉승. 완봉승 그러지 야구가 9회인데 어떻게 7회 완봉승 이런 말씀도 이야기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더블 헤더로 열렸기 때문에 7이닝까지 던진 것도 완봉승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베테랑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5대 0으로다가 텍사스를 이제 물리쳤거든요. 레인저스를 물리쳤는데 역시 그 7이닝 동안 다시 말씀드리면은 점수 하나 안 내주고 완벽한 그런 선승을 승리를 하면서 완승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등 공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현지 언론들이 류현진을 아주 효율적인 발음이 잘 안 되네. 효율적인 믿을 수 없을 만큼의 훌륭한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류현진 선수의 어깨가 더욱더 가벼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야구 관련 소식이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이 6이닝 동안 역시 무실점 호투를 했어요. 그래서 5승째를 올렸습니다. 팀도 서부지기 1위 샌프란시스코를 3대1로 누르면서 승리 투수가 됐고요. 아무튼 샌프란시스코만 만나면은 김광현 선수가 펄펄 날라요. 그래서 지금 사실 샌프란시스코가 우리 그 LA 다저스의 그 지구 라이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일단 지금 그 김광현 선수가 샌프란시스코만 만나면 그렇게 잘 던져요. 그래서 일단 13이닝 동안에 점수를 한 점도 안 내주고 있기 때문에 김광현 선수도 역시 굉장히 꽃을 피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김광현 선수에게 다저스는 고맙죠, 뭐. 그렇죠. 네. 다저스 고맙죠. 맞아요. 지금 1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샌디에고를 눌러주는 것은 다저스로서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PGA 골프 이번에 디오픈 우승자 이름을 보고 일본 선수인가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 디오픈 일본 선수 네, 맞습니다.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네. 우리와 이게 독수리 패스포드 갖고 있는 선수니까 미국 선수죠. 네. 자, 디오픈 소식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149회 디 오픈 챔피언십. 그럼 디 오픈이 뭐야? 브리티시 오픈입니다. 영국에서 열리는 거죠. 잉글랜드요. 잉글랜드의 로열 세인트 조이스 골프 클럽에서 막을 내렸는데 1번계 미국인 콜린 모리카와가 4라운드 합계 15언더파 265타로 미국의 조던 스피츠를 2타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선수의 우승한 것을 이제 들여다보니까 지난해 8월 달에 PGA 챔피언십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1년도 안 돼서 메이저 대회 2승을 달성한 그런 PGA 역사상 첫 출전한 메이저 대회에서 2번이나 우승한 선수로 이런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모리카와가 처음으로 진기록을 세우면서 일단은 뭐 미국 패스포트를 갖고 있는 시민이겠지만은 동양 선수로서 이렇게 그 메이저 대회 2번 우승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선수다 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24살밖에 안 된 선수가 이렇게 우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모리카와 선수의 그 앞날이 굉장히 탄탄대로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NBA 소식 짧게 정리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럴까요? 네. NBA는 이제 파이널 5차전에서 미로키가 야니스 아테토쿤보가 부상 투혼에도 123대 119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두 경기 내준 후에 3승을 따내면서요. 3승 2패로 피닉스를 벼랑 끝에 몰아놓았는데요. 문제는 이제 6차전에서 이제 결판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테토쿤보가 6차전에서 그 부상이죠. 5차전에서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선수가 6차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NBA 농구 팬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이래저래 날씨가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한국 일본과 이 미국에서는 스포츠 열기가 대단히 뜨겁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스포츠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주 월요일 이렇게 주말 스포츠 정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도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산유국들의 증산 결정했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증시 폭락 여파로 국제 유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북해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5%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공급도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하락까지는 언제 올 수 있을까요? 이번 합의로 유가가 안정되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2주 만에 현재 감산 규모를 좀 더 줄이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내년 9월까지 하루 40만 배럴 원유 생산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감산 규모가 하루 580만 배럴 수준인데 이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내년 4월까지였던 감산 합의 기한은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산유국들은 지난해 코로나19 보응세 조치로 원유 수요가 줄 것에 대응해 하루 1000만 배럴을 감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랍에미리트의 원유 생산 기준을 올려 산유국 간의 갈등이 풀렸습니다. 이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의 생산 기준은 하루 316만 8천 배럴에서 350만 배럴로 늘게 됩니다. 내년 5월부터 적용됩니다. 아울러 이라크와 쿠웨이트, 러시아의 원유 생산 기준도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아랍에미리트가 자기 나라의 생산량 제한이 너무 낮다면서 반발해 오펙 플러스 회의가 3차례나 불발됐습니다. 이번 합의로 원유 공급이 늘면서 유가가 안정되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블룸버그는 전망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홍수가 선진국들조차 기후변화의 재앙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벨기에에서는 이번 홍수에 따른 사망자가 30명을 넘었고 30명에서 10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만 모두 200여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실종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 피해를 입은 독일 서부. 사망자와 실종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가운데 중복 보고와 혼선이 많아
정확한 인명피해를 집계하기도 어렵습니다. 라인란트 발트주 아르바일러 지역의 슐트 마을은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주민들이 홍수로 무너지거나 파손된 집을 고치고 있지만 피해가 큰 만큼 장비와 일손이 부족합니다. 말루 드라이어 주 총리와 함께 피해 현장을 찾은 메르켈 총리는 초현실적인 광경이라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폐허라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연방정부 차원의 피해 복구 지원을 약속하며 기후변화와의 싸움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수 대책이나 농림정책을 세울 때 최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드라이어 주 총리는 홍수에 대비해 몇 년간 10억 유로가 넘게 투입했지만 이번 홍수는 너무 빠르고 엄청난 규모여서 대응 체계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토로했습니다. 독일 당국은 군과 경찰, 소방대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2021년 7월 19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KS의 경쟁자는 KS 자신뿐 터보 엔진을 장착한 기아 K5,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윌셔 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 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 센터 카이로프랙틱.